네, 안녕하십니까. 충남진학교육지원단 천안중앙고등학교 교사 김혜수입니다. 네, 대입 질문 이슈 주제를 조금 막연하긴 합니다만 대입 실전 전략이 궁금해요 라고 정했고요. 학생들이 지원대학을 선택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대입 실전 전략 세우기. 첫 번째는 학생부 성적 분석을 통해서 유리한 대학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입 전형 일정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런 대입 전형 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소한 정보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원서 마감일자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실제로 학생들이 수시 지원할 때 활용한 양식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네 가지 자료를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별로 대학별 내신 등급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성명이 지워져 있는데 당연히 이제 올해 재학생의 자료는 아니고요. 자료 자체는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만 입시 전략을 안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 싶습니다. 자, 3학년 6반 20번 학생의 국영수사 내신 등급이 3.07 등급이고요. 그 다음 대학별로 이제 반영 교과, 반영 과목, 그 다음에 학년별 반영 비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70여 개의 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내신 등급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학생들의 전형 순위를 정할 때에는 환산점으로 하는 것이고요. 근데 환산점은 이제 느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내신 등급으로 물론 정확히 비례하진 않지만 대체로 비례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충남대와 충북대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충남대는 3.27 등급, 그리고 충북대는 2.27 등급입니다. 그리고 교내 석차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물론 이제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점수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성적 분석을 통해서 가장 유리한 조합의 대학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 충남대보다는 충북대가 유리한 것이고요. 만약에 한밭대를 쓴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 합격 가능성은 사실 매우 높은 거죠. 대학별 내신 등급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교내 석차도 매우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저 하나 더 살펴보면 대전대, 모건대, 배재대 같은 레벨의 대학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전대학교가 조금 더 유리한 것이고요. 물론 이렇게 내신을 정리를 하고 나면 상위권 대학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에서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의 등락폭이 조금 더 큰 학생일수록 대학별 내신 등급이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학별 내신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3.53 등급이지만 충남대, 충북대가 바로 앞에 있던 학생은 1등급이 한 등급이 차이가 났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0.3밖에 지금 차이가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불리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수시를 이제 지원하기에 앞서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이러한 내신 등급을 찾아 놓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러한 내신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학교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는 대학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서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이나 유니브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대학별로 내신 등급을 어렵지 않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대학이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10개 대학 아니면 15개 대학, 대학별로
유리한 조합을 찾아서 그런 대학을 한 번쯤 지원을 생각해 두는 것이 지금쯤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료는 올해 수시 대학별 면접일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왼쪽은 작년 면접일이고요. 올해는 오른쪽에 올해 면접일. 일정이 뭐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살펴본 것이 단국대 천안 학생부 교과호 수자 해병대 군사학과는 작년도 면접일에 경쟁대학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올해는 물론 아주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올해 11월 14일 토요일 날 단국대 천안 학생부 교과호 수자 해병대 군사학과 면접이 실시가 되는 날 경쟁대학이 조금 더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과 경쟁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경쟁률이 달라지면 뭐 당연히 입시 컷도 조금씩 변화가 되겠죠. 또 하나 살펴볼 대학이 경인교대입니다. 올해 12월 4일 금요일 날 전국의 교대 중에서 유일하게 경인교대가 교직 적성 전형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경인교대는 11월 23일 토요일 날 경쟁대학이 여기에 보시면 경쟁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무래도 수험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교대를 지원한 학생 중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경인교대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쟁률이 예년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입시 결과도 높아진 게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뭐 반대로 진주교대 한번 보겠습니다. 진주교대는 올해 12월 12일 뭐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청주교대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역 인재라고 하는 지역 제한을 두고 있는 전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작년에 진주교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면접일날 경쟁대학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진주교대 같은 경우는 올해 경쟁대학이 면접일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다음 1단계를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면접 결시율이 높을 것이다 라고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 인문 예체능계인데요. 12월 12일 경쟁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민대학교 종합전형이 면접일을 보시면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해서 경쟁대학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대학이지만 작년과 올해 면접 일정이 바뀌었고 면접 일정의 변화로 인해서 입시 결과, 입시 요소가 분명히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시 지도를 하면서 이제 조금 아쉬울 때가 뭐냐면 학생들이 작년 입시 컷에 너무 의존을 해서 작년에는 이 정도 합격을 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합격할 거야. 아니면 작년에는 작년 컷을 보니까 내 성적으로는 부족해. 아예 일찌감치 포기를 하거나 작년 결과는 작년 결과로 끝난 겁니다. 올해 입시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입시 전략이라고 하면 이러한 사소한 내용들까지 한번 살펴보고 지원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를 모든 학생이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형 입시 전형이 반영이 돼서 올해 첫날부터 원서 접수 첫날부터 경쟁률에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시 6번을 지원을 할 때
한두 개 정도는 상향 지원을 하면서 만약에 눈치 작전을 한다라고 하면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는 대학을 전략적으로 한 번쯤 지원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이 진로 지도와 진학 지도 차원에서 조금 비판받을 수는 있습니다. 학생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또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에 지원할 것이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진학지도 차원에서 단순히 입시 기술적인 차원에서 소개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년도 결과에 의존하지 마시고 올해 입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입 원서 마감일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대학교가 작년과 달리 원서 마감일을 마지막 일로 바꿨고요. 그리고 서울교대와 공주교대가 마감일을 조금 앞당겼습니다. 이렇게 앞당기게 되면 경쟁률에 분명히 약간씩 변화가 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상당수 수도권의 중상위권 대학이 원서 마감일이 하루 빨랐다라고 하면 올해는 대부분의 대학이 9월 28일 월요일 날 마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상위권 대학에서 경쟁률이 조금의 변화가 있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소개할 자료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학생들이 수시 지원표를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 양식을 나눠주고요. 학생 1번부터 이제 반 학급 학생들을 쭉 정리를 해본 건데요. 3년 전 자료입니다. 그래서 호서대학교 학생부 전형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전형과 지역 학생 전형은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호서 인재 전형 하나 해서 호서대학교는 벌써 3번의 지원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6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3번을 호서대학교에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당국대학교는 1번, 공주대학교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일반 전형 하나, 그 다음 충북대학교 각각 지원할 수 있고요. 상명대학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수시를 6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학을 꼭 6개를 찾아놓는 것은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대학을 많이 찾아놓고 그 대학들의 경쟁률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호서대학교 여기 학생부 전형부터 여기 순천향대 지역 인재 종합전형까지 21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6번의 경우의 수, 6번의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입시 결과는 이런 것들은 사실 학생들이 얼마든지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경쟁률 정도는 반드시 찾아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경쟁률보다는 올해 이왕이면 낮으면 좋겠다. 그런 대학교, 그런 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사소한 입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원서 접수 첫날부터 모든 대학이 경쟁률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공하는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 첫날 경쟁률 추이, 첫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추이를 정리를 해서 가장 마지막 최종 마감일에 지원할 만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소신껏 첫날, 둘째 날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장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6개 대학을 첫날, 둘째 날에 모두 지원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려할 점이라고 해서 그 학교의
변화된 상황, 최저가 폐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뭐 신설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놔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하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공주대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 최저가 한 등급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문과는 국영탐 지정이었고 이과는 수영탐 지정이었던 데 반해서 올해는 국수 영탐 중에서 잘 본 과목 3과목의 수능 최저 합으로 나가기 때문에 등급 자체도 낮아졌고 그 다음에 영역 자체도 4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 통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올해 공주대는 작년도 입시 컷보다도 대부분의 학과에서 더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조심히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사항으로 적어놓고 선택을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상으로 굉장히 사소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소한 내용들을 한 명의 학생이 적용을 해서 수시 지원을 하는 것과 학급 전체의 학생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 또는 학교 전체의 학생이 고민과 고민을 통해서 입시 전략을 세울 때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좋은 입시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입 실전 전략 세우기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학생부 성적을 정확히 분석해서 최대한 유리한 대학을 찾고 뭐 한두 개 정도는 과감히 상향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년도 입시 결과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너무 전년도 결과에 얽매여서 미리 합격과 불합격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올해 입시 컷은 올해 경쟁률이 상당 부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원서 접수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6번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적절히 배분을 해서 소신껏 또는 상향 지원할 대학과 안전, 하향 지원할 대학을 순서대로 1차별로 조금 빠르게 지원할 대학이 있는가 하면 최종 마감일까지 원서를 들고 있다가 결제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올해 수험생이 작년과 이어서 또 대폭 단군 이래 정말 가장 적은 수험생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번의 기회 중에서 상향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두 개 정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 6번째, 진로 진학은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꼭 상담을 학생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을 해서 사소한 정보라도 자꾸 얻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는 6번째 내용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담임 선생님께만 의존할 것은 아니고 뭐 학교에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진로진학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을 하거나 또는 교과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모든 선생님을 나의 편으로 해서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상으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대입 실전 전략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한번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